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여전히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 사네의 대만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적 영향력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로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이징의 계획을 깨뜨리려는 듯 보입니다. 그 계획은 동맹과 파트너를 끌어들여 일본과 다카이치 본인을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현재의 중일 외교 위기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멋진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소셜미디어의 초점 인물이 된 방식과 일본이 이른바 외교전에서 어떻게 한 걸음씩 베이징의 포위를 뚫어내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편 동유럽 전장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이유 없는 전쟁의 교과서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고 피해만 늘어나는 그 전쟁을 보노라면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값진지 더 절실해집니다. 총 대신 문장, 포연 대신 대화, 이쪽이야말로 시대의 정답이지요. 12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가 주최한 FII 서밋 2025가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일본과 해외에서 모인 1,000명이 넘는 기업 지도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일본의 경제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연설 이후에는 질의응답에 참여해 재정 정책과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요소와 강력한 경제 메시지를 결합해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매우 인기 있는 사우디 청중과의 친밀감을 높인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영상물, 만화는 출판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캡틴 츠바사, 원피스,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을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며 진격의 거인의 유명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아랍과 일본 두 문화가 가까워졌고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친근하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곧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교묘하게 활용해 파트너를 설득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랍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진격의 거인 대사 한 줄을 인용했습니다. 적게 말하고 전부 내게 투자하라. 이 한마디에 호라는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은 돌아왔다. 일본에 투자하라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인용은 2025년 일본의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고 소셜과 언론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의 베테랑 언론인 야이타 아키오도 이 사건을 X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은 10월 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잠재적 위협 발언에 계속 집착하며 시위를 발동하고 제재를 가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금지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유명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멈출 수 없는 정신적 공갈에 가깝다. 그러나 시위의 한복판에 섰던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 사네는 판을 바꾸었다. 오늘 도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투자회의에서 한 연설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유명 애니메이션 징역의 거인의 대사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연설 말미에 총리는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했다. 적게 말하고 전부 내게 투자하라. 일본에 대한 투자 요청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적게 말하고 전부 내게 투자하라라는 말은 본래 애니메이션 속 리바이 에커먼 대장이 절망적 상황에서 부하에게 한 말이다. 보증은 없지만 나를 따르기로 했으니 전부 걸라는 뜻이다. 침착함과 직설 그리고 책임감,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어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공통어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봉쇄를 가할 때 총리는 이 널리 통하는 공통어로 국제사회를 끌어들였다. 일본은 신뢰할 만하고 여러분의 배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허세도 자화자찬도 아니다. 전략이다. 복잡한 정치 언어로는 상대를 흔들기 어렵다. 대신 간명한 애니 대사 한 줄이 일본의 의지를 효과적이고 응축적으로 전하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 나는 오늘 밤 일본 후지 TV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한 지 한 달에 불과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에 일본의 얼굴을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총리가 되었다. 중국의 압박 앞에서도 움츠리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하되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 태도는 중국에게 눌려왔으나 말하지 못했던 여러 국가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도 민간인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은 시작도 명분도 흐릿한 채 끝만 자꾸 미뤄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문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신뢰가 쌓이는 장면과 대조하면 포성은 얼마나 빈약한 설득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포탄은 투자 유치도 신뢰 구축도 미래 설계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애초부터 손익계산이 안 맞는 나쁜 거래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야이타는 다카이치 총리의 재능과 섬세함을 높이 평가하며 단순하고 친근한 접근을 칭찬했습니다. 총리는 일본 애니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통하는 공통어임을 잘 압니다. 중국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전면 봉쇄를 들이미는 순간 총리는 널리 이해되는 언어로 일본의 신뢰를 국제사회 앞에 재확인했습니다. 아이도 아는 간단한 애니 대사로 일본의 의지를 응축해 강하게 전달했으니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과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사과와 발언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경제와 관광과 외교 압박으로 신정부를 전방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단호했습니다.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총리는 베이징의 포위를 뚫기 위해 베이징이 탐내는 바로 그 파트너들, 중동의 부유한 파트너들을 정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강력한 철의 여인이 세계 2위의 거대한 기계와 맞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정상급 투자 회의장에서 총리의 환한 미소, 유창한 영어, 친근한 애니 언어는 다카이치가 철의 여인인 동시에 소통 잘하는 따뜻한 이웃이자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설과 질의응답에서 총리는 경제 국방 발전 전략과 사우디와의 협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이 강하게 구애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경제 국방 발전 전략과 관련해 다카이치 내각은 위기관리 투자를 통해 일본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지출과 국방, 재난 대비,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총리는 사우디 같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더 빠른 경제 안보와 강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자 협력과 관련해 총리는 일본과 사우디 기업 사이에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고 사우디 비전 2030을 뒷받침해 민간 부문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특히 히토류 협력을 언급하며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 변동을 면밀히 주시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과 행보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적 창의성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가지 파이살 샤히드 빈자는 이번 회의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일본과 사우디 그리고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연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면화 중인 사우디 경제의 전통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도 짚었습니다. 이 회의는 중동, 특히 사우디와 아시아의 자본이 일본을 중심으로 모이는 흐름을 촉진했습니다. 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60% 이상을 이끌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과 유럽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교역 회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위기관리 투자 논의는 일본이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결국 히토류와 전반 경제에서 중국 의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 경제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과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공급망이 아세안과 인도와 멕시코로 이동하며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되가져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 특히 중동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히토류 정제 기술을 중국 밖에서 보유한 드문 국가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 일본의 전략이 중동 자금을 일본으로 이끈다는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그에 앞서 총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세우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며 보건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항상 열린 태도를 유지해왔고 교류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필요한 제안을 단호히 내고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곧 대화의 문은 열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아랍 일본 회의가 열리고 총리의 애니 대사가 소셜 현상이 된 바로 그날 총리가 자유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될 때 했던 구호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더 많이 일하자가 일본의 올해의 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총리는 자신의 취임 연설을 소셜에 공유했습니다. 상징적인 파란 코트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 사네입니다. 올해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직 총리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정부 교체 부문으로 하토야마 유키오가 2009년에 수상한 이후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로를 장려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총리는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민주당 당대표 당선 후에 제가 사용한 한 문장이 올해 가장 사랑받은 말의 큰 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며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더 많이 일하자고 말했을 때 초과근로 문화를 부추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선 이후 저는 스스로를 국가의 경영자로 여겼습니다. 직원들을 돌보고 고객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수면을 줄여가며 일하는 많은 기업 리더들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같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성 총리라는 호칭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을 제 일의 목표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리천장을 넘은 성취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유리천장 앞에는 유리절벽도 있다고 합니다. 조직이 위기일 때 여성에게 리더직이 주어지기 쉬우며 실패하면 여성은 리더에 맞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과 편견을 일본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일본을 위해 저는 끝까지 노력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와 7만 회가 넘는 조음을 받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하자라는 말은 오해받기 쉽지만 나라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장벽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태도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었다. 이제 성과로 리더십을 증명해 주길 기대한다. 왜 5번이나 일하자고 말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곧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99%에 이르렀지만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른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연정을 구성해야 총리 선출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총리 취임 직후에는 여러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맞이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에이펙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나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과 협력이 교차합니다. 굵직한 현안들이 총리를 숨가쁘게 만들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리가 너무 마른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 전 국회 질의에서 총리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잠을 2시간 정도만 잡니다. 때로는 4시간입니다. 피부에 좋을 리가 없지요. 여야 모두 총리에게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가져가라고 권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 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와 TV 도쿄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였습니다. 전달 10월 조사였던 74%와 거의 같습니다. 비지지는 18%였습니다.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2개월 연속으로 70%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베이징의 제재가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총리에 대한 지지를 키운 셈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일본 관광산업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어도 일본 관광은 위기감이 없습니다. 11월 14일 중국의 일본 여행 제한 조치로 간사이 같은 일부 지역에서 단체 관광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오사카 관광국 자료에 따르면 오사카 현의 약 20개 호텔에서 10월 말까지 예정된 중국인 예약의 50%에서 70%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의 호텔 운영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관광업 전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고객 기반을 유럽과 미주와 동남아로 넓혀 중국 의존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 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방문객은 3,5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와 지역별로는 중국이 23%로 가장 많았지만 2019년에 약 30%에는 못 미쳤습니다. 10월에는 한국, 대만,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와 지역이 10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방문객은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했고 독일 방문객은 29.2% 증가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도쿄 아사쿠사의 가미나리몬 앞 인력거 기사 이와사키 오사무는 예전에는 손님의 약 30%가 중국인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럽과 미주와 동남아 고객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사쿠사의 고구마 명물 가게 이모야 코신의 직원 야쿠타리 미스하시 역시 예전엔 손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 손님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국가 손님과 수학여행 학생들이 여전히 긴 줄을 선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각종 제한을 걸자 중국인 방문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호텔들의 주력 고객은 여전히 미국과 호주입니다. 그래서 미스하시 같은 호텔 업주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인의 친절함과 청결한 환경과 안전, 아름다운 경관, 유구한 역사 문화 유산, 그리고 다카이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관광 정책, 일본을 친절하고 문명화된 신뢰할 파트너로 구축한 이미지 덕분에 세계 각국의 투자와 관광 수요는 여전히 일본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아선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운 셈입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고전 문명의 한 축으로 유교도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특히 유학의 인의에 예지신을 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습니다. 맹자는 덕을 얻은 자는 돕는 이가 많고 도를 잃은 자는 돕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곧 의를 지키는 쪽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무도한 쪽은 자연스레 고립됩니다. 최근의 중일 대치는 이 말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에 드론이 날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의 일상은 또 한 겹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누군가의 명예도 나라의 공익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쟁은 투자로 환산되지 않고 총성은 신뢰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힘이요, 문화는 설득이요, 평화는 결국 최고의 성장 전략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